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작품은 유상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상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유상가를 읽을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읽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고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상가 작품을 읽기 전에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제목이죠. 제목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고 있고 또는 예측하면서 읽다 보면 훨씬 더 내용 파악하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첫 번째 요 제목이 유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유산가. 자, 선생님 먼저 힌트를 주면 요 산은 매산자고요. 자, 유자는 놀러갈 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래인지 네,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산에 놀러 갈 때 부르는 노래 또는 놀러 가자고 부르는 노래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산에 놀러 가는데 계절이 언제냐? 자, 선생님 먼저 힌트를 주면 자, 계절은 봄입니다. 자, 봄에 산에 놀러 간다. 자, 봄에 산에 놀러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봄이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뭐 꽃도 폈을 거고, 나무들도 조금씩 파랗게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얼었던 물도 다시 한번 흐를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작품을 보면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한자어와 우리말이 섞여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은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고 뒷부분은 또 순 우리말이 굉장히 또 많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특하게 한자어는 보통 양반들이 쓰는 언어이고 그 다음에 순 우리말이나 이런 것들은 서민들이나 일반 평민들 도시에서 일하는 공상, 다시 얘기하면 상인들이 많이 쓰던 용어일 수 있겠는데, 자, 이 두 개가 어떻게 이렇게 섞여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생동감 넘치게 봄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봄이라고 하면 뭔가 생명이 살아나고 있을 텐데 그런 생동감 넘치게 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표현법이 쓰였을 수도 있고요. 어떤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을까 작가는 이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번 작품을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작품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작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을 한번 각자 다 읽어봤죠? 그러면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너무 겁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한자어만 체크해봐도 내용 파악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화란충성하고 만화 방창이라 때좋다 번님내야 산천 경계 구경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때가 좋다. 시간이 좋은가 봐요. 계절이 좋은가 봐요. 어디? 구경 가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번님내야 친구들에게 그렇죠. 청자를 해놓고 대화하듯이 말하면서 뭐뭐하게 가세라고 하면서 청유형 어미로 설득적 권유 말 그대로 놀러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천 경계라는 말이 고전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경계는 경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친구들한테 우리 산천, 산과 개울이 있는 거죠. 이곳에 놀러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러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이유가 앞부분에 나와줬어요. 화란 충성하고 만화 방창이라 우리 놀러 가자.
화란 충성. 자, 한자어를 가만히 보면 네, 꽃이 폈대요. 어디에? 봄의 성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만화방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온갖 만물이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계절이 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봄의 계절에 그렇죠. 뭔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뭔가 새롭게 꽃이 피고 온갖 생명들이 살아난다. 우리 그러니까 그렇죠. 구경을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구경을 가는데 어떤 옷차림으로 구경을 갈까? 그렇죠. 가벼운 옷차림. 그게 죽장망해입니다. 자, 죽장망해와 그런데 단표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도 간간히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죽장망해는 여기 뭐 간편한 차림새라고 선생님이 정리는 해놨지만 네, 지팡이,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와 집신을 딱 가볍게 들고 신고 그 다음에 단표자는 표주박이에요. 표주박 들고 가는 의미는 그렇죠. 가다가 여기다 물도 이렇게 담아서 먹을 수 있고 뭐 주먹박도 이렇게 담아서 먹을 수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가벼운 차림으로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이렇게 한번 놀러 가자라고 해서 올라가 봤더니 만산 홍록이고 1년 1도 다시 피어라고 됐어요. 자, 1년에 한 번씩 다시 무언가 핀답니다. 뭐가 피는지 가만히 봤더니 만산 홍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에 온갖 것들이 막 폈어요. 그 온갖 것들이 무엇인지 봤더니 봄산에 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봄산에 피는 건 꽃들, 그렇죠. 진달래꽃, 철쭉 이런 붉은 꽃들도 필 거고 그 다음에 풀도 자랄 거고 새싹도 자랄 거고 푸르른 나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 붉고 푸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홍,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록, 그렇죠. 홍록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거는 색채연해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여기 보면 이런 색채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봄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색과 붉은색과 푸른색이네요. 붉은색과 푸른색이니까 색채 이미지가 그렇죠. 서로 대비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 대비라는 거는 서로 도드라지게 잘 보이게 비교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꽃이 그렇게 폈고 춘색을 자랑노라 새색이 붉었는데 여기 또 붉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주고 붉은 꽃이 많이 폈나 봐요. 춘색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봄의 색이 되겠어요. 봄색. 계절이 봄이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죠? 꽃은 붉고 창송 취죽은 창창 울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울창하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고 뭐가 울창하냐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렇죠. 푸른색 창송 취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이 있고 죽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소나무와 대나무는 푸른색. 자, 색색이 여기에서는 붉고 여기는 푸른색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도 홍과 록이 있고 계속 이렇게 색채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꽃과 나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 가보면 기화 요초의 낭만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자, 나비가 날아다닌다는 건 알겠고 자, 기화요초가 아주 많이 폈다라는 건데 기화요초가 뭐냐? 딴 건 모르겠고 초자는 있으니까 화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꽃과 풀들이 아주 흐드러지게 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쵸? 네.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아주 흐드러지게 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유상행비 편평금이요 화관전문은 분분설이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읽는데도 뭔가 리듬이 타지죠. 그쵸? 리듬이 타집니다. 왜냐면 리듬이 타지도록 써놨기 때문이에요. 유상행비 편평금 화관전문은 분분설이라.
네, 이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만들어지는데, 자, 우선은 사음보 이렇게 끊어서 읽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중간을 나눠서 자, 앞에 문장 형식과 뒤에 문장 형식이 네, 서로 짝을 이루면서 리듬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봤더니 유상행비는 편편금이요. 자, 버드나무 위로 꾀꼬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마치 그게 금조각이요 라고 되어 있고, 꽃 사이에 춤추는 화간, 꽃 사이에 춤추는 전무, 나비는 분분설이라 하얀 나비였나 봐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 같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꾀꼬리는 금조각이고 나비는 눈발이라 A는 B구나. 그래서 네, 은유법이 되는 거죠. A는 B와 같다 이러면 직유법인 거고 A는 B이다 라고 얘기하면 은유법인 거죠. 네. 뒤에 삼춘가절이 좋으시고 도화만발 점정 홍이로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해석을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봄의 석달이 아주 좋고 도화만발 점정 홍이다 라고 해요. 도화라고 얘기해.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서 점점 붉은색이 돼가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주 축수 애삼춘이라더니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여기서는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닌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서리적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우리가 무릉도원 하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고사에 나오는 거죠. 도원명이 얘기했던 살기 좋은 곳 이상향을 떠올리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봄날의 경치를 보고 여기가 정말 이상향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상향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밑에 해주고 있는데 밑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에 보면 양묘세지사 사록하고 황상공리 당충전의 연명오류가 여기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연명이 버드나무를 심고 정말 행복하게 5그루를 심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연명이 얘기하는 게 여기가 아니냐,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서 말한 무릉도원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언어가 살짝 이원화됐어요. 한자어로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물이지요. 충천에 높이 떠 두 날개 훨씬 펄펄 백운간에 높이 떠 천리강산 머나먼 길에. 자, 제비와 기러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간에 높이 떠서 천리강산 머나먼 길에 가는데 어이 갈고 슬피 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어이 갈고 슬피 운다 이상하죠. 전체 작품의 정서와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전체 작품의 정서는 즐겁게 흥에 겨워서, 그렇죠, 풍류를 즐기는 놀러 갔으니까 지금 굉장히 즐거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슬피 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전체적인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떠오를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요런 표현들이 그 당시에 그냥 당연히 쓰이는 약간 관습적인 표현이구나. 그 당시에 기러기가 날아가면 그냥 슬피 운다 라는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는 봄날의 꽃과 나무들을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아주 아름답게 잘 표현을 해줬고, 여기에서는 원산은 첩첩이고 태산은 주춤이고 기암은 층층이 쌓여있고
장송, 소나무는 낙낙하다. 나뭇가지들이 널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산은 첩첩 쌓였고요. 태산은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기암, 바위, 기이하게 생긴 바위는 층층이 쌓여 있고, 큰 소나무는 가지들이 쭉쭉 늘어져 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 가지들이 응어리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서 웃줄 활활 춤을 춘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봄날에 산에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다양한 산과 바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춤을 춘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활이라는 표현, 그래서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장송이 춤을 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소나무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비해서 원산, 태산, 기암은 그렇죠. 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듬감이 있죠. 원산은 첩첩, 태산은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낙이라고 하면서 자, 리듬감을 만들어주는 사음보가 계속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원산, 태산, 기암, 장송 이렇게 자연물을 나열하면서 열거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표현법입니다. 자, 우리 이 작품 보기 전에 유상가에서 봄날의 생동감을 어떻게 표현하였을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작품을 읽어보자 라고 했는데, 네, 보이시죠? 열거, 대꾸,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등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봄날의 생동감을 잘 표현해주고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봄이잖아요. 봄이면 겨울에 얼었던 물들이 녹아서 다시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층암절벽상의 폭포수는 콸콸 떨어지는 거죠. 네, 폭포수가 콸콸 떨어지는 모습을 수정염 들이운 듯이라는 표현으로 직유법을 사용했습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수정으로 만든 이런 발이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고, 이 골물이 주르륵, 저 골물이 샬샬 하면서 음성상징어를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로 물이 합쳐지기도 하고, 천방지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오르고 평평하게 하고 해서 병풍적으로 계속 물의 흐름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이 음성상징어를 이렇게 사용했네요. 그래서 은옥같이 흩어지니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폭포와 물의 흐름을 아주 묘사를 잘 해준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얼었던 물이 폭포가 돼서 물의 흐름까지 쭉 살펴봤고요. 그것을 살펴봤더니 네, 또 여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리적인 표현을 쓰면서 속세와 벗어난 산속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주곡재금은 청고절이고 적다 정조는 일년풍이라 라고 하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출낙조, 자, 해가 떨어지면서 경계무궁, 이러한 경치가 무궁무진하구나 하면서 마지막에 좋을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영탄을 마무리로 작품을 마무리하고, 말 그대로 영탄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감탄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유상가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옛날 조선시대에 봄에 사람들이 놀러가고자 하는 것을 조선시대 잡가라는 장르로 이렇게 유흥거리, 흥겹게 표현한 노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학생들은 봄이 왔을 때 산에 놀러 가거나 이런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벚꽃이 피거나 했을 때 우리 벚꽃놀이를 가거나 사진을 찍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러 가는 경우는 있죠. 그런 경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목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도 이렇게 비유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봄이 되면 그렇죠, 다양한 노래, 즐거운 노래를 듣기도 하죠. 봄이 왔을 때 듣는 노래라고 해서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봄을 즐겼던 것처럼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은유를 만들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봄에 어떻게 즐겨볼까, 그리고 같이 즐겨보자 라고 하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에 흥을 이렇게 돋우는 노래를 불렀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공감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꼭 확인해 봐야 될 점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상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좀 정리를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들을 우리가 체크했는데, 함께 정리해 보면서, 요 부분은 꼭 잊어버리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유상가는 봄날을 즐기는 노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예쁜 이렇게 붉은색 꽃이 폈는데 이런 것처럼 봄날을 즐기는 노래였다 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첫 번째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작가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봄의 생동감을 어떻게 우리가 작가가 표현했을까 라는 고민을 앞부분에 했는데, 음성 상징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콸콸 주르륵, 그쵸? 네, 그런 음성 상징어들, 첩첩, 주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리고 대꾸법을 사용해서 리듬감을 만들어 줬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열거와 비유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해서 봄에 생명력이 샘솟아나는 그런 생동감을 잘 표현해 주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자어와 우리말이 섞여서 쓰였는데 그 이유는 그렇죠. 향유층이 확대가 되면서 서민과 양반층까지 즐기는 노래가 되었다. 그래서 언어의 사용도 두 가지 한자어와 우리말이 같이 이렇게 혼재해서 쓰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유상가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